안녕하세요, 리치노마드입니다. 일주일 만에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난주에 샌드위치 휴일도 있었고, 날씨도 너무 좋았고, 좀 놀고도 싶었고, 그리고 사실 장이 너무 안 좋아서 제가 할 수 있는 얘기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거친 파도가 좀 지나가길 기다리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파도가 쉽사리 멈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국내 주식시장 영 상태 안 좋았고요. 그래도 우리가 투자를 쉴 수는 없으니까 인플레이션이 워낙 심해서 물가는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 자산의 가치는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 월급은 또 그렇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지 않잖아요. 그럼 이 갭을 메우려면 우리가 투자를 또 쉴 수는 없거든요. 이런 거친 파도도 잘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요령들을 공부를 해야 되니까 같이 또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안녕하신가요? 여러분의 계좌는 안녕하신가요? 참 어려운 시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월가에 내놓으라 하는 이 펀드 매니저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장이라고 하는데, 우리 같은 일반 개미 투자자들이야 더할 나위 없겠죠. 어쨌든 그런 이제 어려운 장인데, 저는 어떠냐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 계좌의 종목들이 온통 파란색입니다. 온통 파란색. 그 파란색의 마이너스 폭이 굉장히 큰 것도 있고요. 제가 이 글씨를 맨날 파란색으로 써서 그런가 하여튼 계좌도 죄다 파란색인 상태입니다. 오늘 아침에 매일경제에 난 기사의 타이틀인데요. 미국 증시가 흔들리자 금, 에너지로 돈이 몰린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경기 방어주 ETF 쪽으로 투자자들이 돈을 들고 온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올해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의 투자된 금액이 지난 한 해 규모를 이미 넘어설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나오는 얘기가 고배당 ETF에 대한 얘기인데요. 나스닥이 지금 한 11% 정도 까먹는 이 상황에서도 고배당 ETF는 그래도 선방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방어주라는 건 아래쪽에 써 있지만, 경기 침체 상황에서도 주가 낙폭이 상대적으로 좀 적거나 오히려 수익을 낼 만한 종목들을 말하는데, 이제 귀금속, 금이겠죠. 금이나 국채, 그러니까 미국 국채, 에너지와 유틸리티,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 리츠, 이제 부동산 투자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경기 방어주로 분류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배당 성향이 높은 고배당 ETF가 유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어저께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림으로 또 표현해 준 부분이 있었는데요. 보시면 그 뉴욕 방어주 ETF에 이제 자금이 들어오는 거 보면은 이 어마어마한 자금이 지금 올해 벌써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가 좋았기 때문에 방어주보다는 이제 성장주 쪽에 많이 투자를 해서 상대적으로 적었던 게, 올해는 이제 장이 안 좋아 보이니까 이제 방어주 ETF 쪽으로 돈이 들어오는 거죠. 나스닥 지수가 11%가 빠지고 S&P가 8%죠. 8%가 빠졌는데, 그렇다고 또 방어주 ETF가 다 좋은 거는 아니다. 이제 이런 기사 내용이 있었거든요. 금채굴 이런 거는 오히려 나스닥보다 더 빠졌고, 물론 이제 나머지는 또, 일부는 지수보다 좀 나은 것도 있었고, 하긴 했지만 방어주라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근데 고배당 ETF는 그래도 확실히 좀 뭔가 좋은 것 같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4월 8일부터 5월 6일까지 한 달 정도를 보고서 얘기한 건데, 지난번에 저희가 다뤘던 SCHD도 나오고, 다루진 않았지만 워낙 유명한 노블, NOBL이라고 하는 이 배당 귀족주들을 모아놓은 이런 것도 보면은 나스닥이나 S&P에 비해서는 상당히 선방한 이제 이런 성적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 때문에 제가 어떻게 보면 배당주 투자를 선호하는 거거든요. 일단은 배당이 따박따박 들어오기 때문에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통해서 계산이 되는 투자가 가능한 거죠. 내가 이만큼 투자하면 돈이 얼마가 들어오겠구나 라는 게 어느 정도
계산이 서는 투자가 되거든요. 물론 뭔가 투자를 해서 확 그 차익이 늘어나고 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이거는 예상하고 같이 가는 경우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제가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배당금은 거의 어느 정도 예상되는 수준으로 들어오는데, 이제 배당금 수익을 확보해 놓고 주가가 상승되면 플러스 알파고, 주가가 하락이 되면 배당 수익률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특히나 이제 배당 금액 자체가 고정으로 되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떨어지면 배당률이 올라가는 거라서 이럴 땐 뭐 더 담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아까 앞에서 기사에서도 보셨겠지만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이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들은 하락폭이 적은 경우가 많거든요.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작은 경우가 많고, 그리고 배당금이 꼬박꼬박 들어오기 때문에 설사 이제 주가의 평가 금액이 이제 손실을 보게 된다고 하더라도 배당금으로 어느 정도 또 일부는 커버를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좀 하락장이 된 상태에서도 좀 버틸 수 있는 힘이 상대적으로 더 있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런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주가도 그렇고 배당도 성장하는 배당주를 사서 모으면 이제 마음이 좀 편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앞에서도 제 계좌도 온통 파랗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 계좌도 온통 파란색이긴 합니다. 사실 지금 한 22세 종목이 있는데 그 중에 플러스 나는 게 한 3종목, 4종목 있으려나? 뭐 하여튼 그 정도입니다. 근데 평가 손익은 전년 말 대비해서 조금 마이너스긴 하거든요. 그렇게 마이너스 폭이 크진 않습니다. 한 0.3%, 0.5%. 어저께까지 플러스였는데 오늘 또 빠지면서 마이너스가 됐는데요. 배당을 감안하면 그래도 2점 몇 % 정도 플러스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이게 뭐 언제까지 갈지 사실 장담하기 어려운 장세긴 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잘 선방하고 있다. 배당금 받은 걸 감안하면. 그래서 이런 구조를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물론 내가 예측한 투자가 잘 맞아 떨어져서 차익을 많이 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게 선수들도 쉽지 않은 게 이 주식시장이라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배당 투자가 참 그래도 상대적으로 마음이 편하더라. 그리고 이런 뭔가 하락장이나 어려운 장이 왔을 때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편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의 수익은 갖다 주더라. 그리고 이 또한도 지나가면 다시 또 회복되더라. 이제 이런 학습을 계속 하시게 되면 이제 이쪽으로 확신이 생기고 이쪽으로 계속 모으는 투자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구조가 단단해지고 나면 나 대신 돈 벌어와 줄 그런 주식들이 많아지면서 여러분의 삶을 좀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사실 저는 이제 그걸 경험을 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고요. 어려운 시기이고 참 주식창 쳐다보기도 싫은 시기이긴 하지만 또 이 또한도 나중에 보면 그랬던 시기가 있었어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올 테니까 잘 또 슬기롭게 헤쳐나가셨으면 합니다. 저도 이런 장에서도 뭔가 조금이나마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연구해서 여러분들한테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